자, 여러분 뒷장 보실래요? 이제 뒷장 보시면은 느낀 점까지 썼고요. 그쵸? 여기 느낀 점까지 썼고 뒤에 이렇게 봐주시면 함께 생각할 문제가 5문항 정도 있습니다. 자, 이거 저와 함께 얘기를 잠깐 해보면 1번 모은이가 전학 가게 되며 느꼈을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면 근데 왜 전학을 가게 됐는지부터 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모은이가 왜 전학을 가게 됐고 이게 사실 뒤바뀌었다. 선생님이 해보고 나니까 왜 전학을 갔는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물결로 전학을 가게 된 걸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문제 내두고 보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전학을 가게 된 거고 가면서 그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책에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되게 체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체벌 알죠? 근데 니네 아마 나랑 불편한 선생님이 있다, 학교에서. 되게 힘든 일일 거예요. 아, 있다고? 진짜? 주호야? 학교에서 그래?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번째. 모은이와 애나가 어떻게 친해진 건지. 그 다음에 3번. 애나는 언젠가부터 갑자기 교실에서 사라졌고 2학년 3반 아이들은 애나라는 아이를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4번. 모은이에게 애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아마 여러분이 좀 쓰게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서 내가 모은이에게, 그러니까 모은이가 좀 상처 입은 애잖아요. 좀 이렇게 진심의 친구가 돼준다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나 그것도 생각난다. 뭐냐면 너네 그 백희나 작가 유명하죠? 그 백희나 작가 그 동화 중에 알사탕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애가 용기를 못 혼자 놀다가 나는 늘 혼자 논다 이러다가 맨 나중에 우리 같이 놀래?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마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에 힌트를 좀 드리면 손을 먼저 내밀어 주는 거. 모은아, 너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볼까? 라든지 이제 너가 힘든 점이 뭔지 얘기해줘 볼래? 이렇게 해서 좀 가까워지는 거 해서 할 수 있겠죠? 써보면서 모르는 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거나 할 테니까 작성해보세요. 글씨 좀 또박또박 예쁘게 쓰시고 글씨도 자기의 인격이다. 해보세요. 한 5분 후에 얘기해 볼게요. 같이 5분. 추워요? 추운 건 아니야? 야, 이제 또 여름이 오겠네. 아휴.
다 됐나요? 됐니? 자, 그러면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재원아, 있잖아. 모은이가 왜 전학을 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었을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뭔가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좀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 아이나, 모은이 애나는 어떻게 친해졌죠, 처음에? 응. 어떤 남자의 뭘 쳤다 해야 하나? 처였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애나가 모은이 보고 손에 눌러줘가지고 둘이 좀 급격히 가까워졌죠, 그리고. 네. 너 누구랑 친해 그랬더니 나 너랑 친해 이러면서 약간 좀 급발진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애나가 좀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해볼까? 서진아. 네.
언젠가부터 교실에서 사라진다. 2학년 3반 아이들은 애나라는 아이를 모른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옛날로 가상의 아이여서 자, 그 다음에 모은이에게 애나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뭐라 그랬죠? 자신의 외로움을 더 달래줄 수 있는 가상의 친구. 그쵸? 아니면 자신에게 분신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모은이에게 진심의 친구가 돼준다고 생각하고 해주고 싶은 말 썼나요? 자, 이걸 좀 들어볼까? 승호야, 승호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는 나랑 같이 재밌게 놀면 새로운 친구들 같이 만들자.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언제든지 내가 들어줄게. 그다음에 시윤아, 시윤이 썼어? 민우는? 얘기해봐. 민우 어떻게 썼어요? 이제 내가 너의 진짜 친구가 되어줄게. 아, 그래.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채율이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래.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아. 아, 친구. 그래요, 맞다.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다음에 안지는? 모은이가 전화 왔을 때 응. 약간 보건실은 어디에 있고 친구들은 아. 어디 있고 이런 학교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학교에 있는 그들 소개, 우리 학교 구경해 볼래? 이렇게. 성지는?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이에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네. 자, 글이 짧아서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그렇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요거 교재 꺼내주세요, 요거. (126페이지) 처음 교재. 혹시 처음 교재 안 가져온 사람은 없죠? 다 가져왔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번에는 못 썼죠? 우리 그 논설문이랑 설명문 썼죠? 그리고 이번에는 시를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인이 돼보는 건데, 야, 근데 아빠네들 엄청 잘 썼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나는 시라 그래서 되게 그럴 줄 알았더니 엄청 해가지고 잘들 잘 썼어. 너네도 아마 생각보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거창한 거 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것을 가지고 좀 진솔하게 쓰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튼 그래서 시라는 거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거기 보세요. 첫째 줄에 운율 압축을 동그라미 운율 126페이지요. 운율이 뭐죠, 여러분? 운율? 리듬감. 아, 그리고 쓴 거 좀 거둡시다. 맞아, 이거 쓴 거. 줘보세요. 이거 쓴 거 좀 주세요. 이거 쓴 거. 이름 쓰셔서. 이름 썼어? 이름 써서 주세요. 안 썼어? 왜 젖었어? 민우야, 이렇게? 아이고야. 주. 아이고, 이거 완전 젖었네. 다려줘야 되겠네, 다리미로. 아유, 나원 참.
자, 됐죠? 자, 그래서 너네 시가 다른 글과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운율이에요. 리듬감, 노래. 그래서 너네 딱 느끼지만 뭐라 그랬냐면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박자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시어의 개념에선 둘째 줄 읽어봐. 일상 언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 둘째 줄에 일상 언어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에 쓰인 단어들은요, 사전에 쓰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게 힘든겨. 왜요? 생각해봐. 시인이 무슨 뜻으로 이거를 말했는지, 예를 들어 별이야, 별. 근데 같은 별이라는 단어도 너네 이미 배워서 알잖아요. 어떤 시인으로 어떻게 썼니? 길도 그랬고, 길, 별, 하늘 이런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와 되게 다르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시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거를. 그리고 그거를 잘 알려면 그 아래에 있는 비유와 상징을 잘 아셔야 돼. 야, 이제 좀 지겹게 들었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네 이번에 복태도 받고 내가 너네를 가르쳐 보니까 알겠는데 그거를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니네가 알기는 알아요. 모르는 거는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뭘 것 같아요? 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음식도 먹고 나서 내가 씹어서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느꼈어. 저도 공부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시험도 봐보고 공부를 할 때 느낀 게 내 딴에는 공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고 많이 했다고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는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든 아니면은 내가 아직 부족한 게 있든 둘 중 하나라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본다, 뭐 본다, 자꾸 떨어져요. 그럼 내가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가 먼저 필요한지를. 내 걸로 완벽하게 소화가 돼서 꺼내야지만 내게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물론 그게 당연한 게 여러분이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맞죠? 이제 중학교 국어 시작한 지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막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해요. 뭐 그동안 책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나 국어에 관심이 많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말 볼 때까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았죠? 그리고 잘할 거야. 왜냐면 기말은 그래도 다행인 게 교과서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범위 안에 거를 잘 소화해내면 너네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선생님, 이 학원 지시만, 학원의 그 내신 대비만 잘 따라가고 문제 잘 풀면 나와요, 점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개념부터 내 걸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비유라는 게 있었는데, 승우야, 승우는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비유? 비유다 하면은 사물을 다른 빗대어 표현하는 거죠. 거기 줄 거봐. 유사한 사물이나 다른 관념에 빗대어, 거기까지 줄그면 될 것 같아. 빗대어. 빗대어.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 줄거봐. 직유, 은유, 의인, 화류. 직유, 은유, 의인, 화류. 그래서 직유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인 듯이, 뭐뭐인 양. 연결어 동그라미 하세요. 얘는 연결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말이 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그래서 그 아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같이 동그라미 치세요. 같이. 영어로 치면은 look like 이런 거예요. something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은유에서는 연결어가 없이 A는 B다. 동그라미. 두 대상을 완전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 동그라미 해봐. 얘가 A고 호수가 B예요. A는 B. 그래서 직유와 은유는 서로 비슷한데 연결어가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 같다라고 연결어가 있다면은 직유인데 그냥 내 마음은 호수 이랬다면은 뭐겠어요? 은유. 자, 그 다음에 의인법. 의인법은 사물이나 관념 등의 무생물체에 거기 줄 거 봐. 인간과 같은 속성. 사람처럼.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운 거기 줄 거 봐. 바람이 깨워준대요. 졸린 아이를 엄마가 깨우듯이 바람이 깨워준대요. 의인법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막 웃는다, 다정하게 말을 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보시면 127쪽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화류, 대유. 근데 이건 사실 그동안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중1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나온다고도 말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학교 내에서는 나와요. 근데 중1 정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2, 3학년 가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 두시고 암기는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나올 때 암기하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자, 먼저 화류법이 있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 화류라는 거는요, 쓰세요. 거기다가 무생물을 생물로 나타냅니다. 이 활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근데 너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도 물론 생명이 있어요. 맞죠? 근데 생명이 있는 게 사람만인가? 아니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화류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 안에 의인법의 한 종류로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인보다 화류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봐봐. 파도가 거칠게 움직인다, 뭐 달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봐봐. 예를 들어 만약 그냥 파도가 거칠게 움직인다 이랬다면은 쟤는 화류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화가 난, 뭐 기분이 많이 나쁜, 분노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의 게이지를 좀 더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느 쪽에 가깝겠어요? 의인 쪽에 가까워요. 이해 가세요? 얘는 화류의 차이고 얘는 화류로 보고 얘는 의인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근데 뭐냐면 너네 이렇게 나한테 또 되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동물도 감정이 있는데요. 맞아요. 너네도 혹시 반려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더 이해하겠지만 동물도 감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처럼 고급스럽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소통이 되지도 않고요. 안타깝게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감정을 얘기하거나 뭔가 인격을 부여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이럴 때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냐면, 너네 완구 있죠? 왜 장난감, 로봇 같은 거, 거기에 배터리를 넣은 거죠. 건전지를 넣으면 애가 안 움직이던 애가 끼리끼리 움직이죠.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던 그 쇳덩어리 로봇에, 플라스틱 덩어리 로봇에 건전지라는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얘도 약간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해 가시죠? 화류는 움직임을 부여하는 거, 의인은 움직임이 없는 거.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류법이나 의인법은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게 수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니네가 학교 수업, 예를 들어 화류법 같은 게 내신에 나온다. 만약 너네가 배우는 나중에 교과서나 이런 데 나오는 작품에 화류법이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점에 따라 어떤 선생님은 좀 의인으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화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다양한 입장으로 너네 국어가 이럴 때 조금 짜증나죠. 수학 같은 거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데 국어는 조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아마 짜증이 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국어를 애매모호하고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화류나 의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니네가 비유라는 코드를 먼저 이 개념부터 알고 가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도 전혀 뜬구름 잡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답이 여러 개라든지. 왜냐하면 비유라는 거는 개념이에요. 공식처럼. 수학에서도 공식으로 접근하듯이 이런 비유는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부터 접근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이런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는 거예요. 너네 그래서 지금 중1 때는 아무리 이거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너네 아마 나중에 힘이 될 거예요. 지금 이거 잘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그럴 날이 분명히 온다. 아, 그때 그래도 중1 때 차오름 다니면서 국어학원 다니면서 요거 하기를 잘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조금 지루하고 힘들어도. 자, 그래서 화류는 이거고요. 알았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하는 거는 의인이고 화류는 뭐라고요? 무생명. 무생물을 생물로. 그래서 화류가 좀 더 큰 개념이다. 왜냐면 사람이 생물에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유법이 뭐냐면 얘는요. 거기 줄거봐. 일부분의 특징을 들어서 전체를 나타낸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자, 거기다 써볼게요.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얘도. 자. 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칼은 펜보다 아니 펜은 칼보다 강하다. 네. 자, 이럴 때 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이랬잖아요. 자, 여기서 이 빵이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너네? 빵집의 그 빵만 얘기할까요? 브레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식량이나 먹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식량이라는 거, 먹거리라는 거 안에 있는 빵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옷도 있어야 되고요.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랬어요. 자, 니네 생각에 펜은 뭐고 칼은 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펜은 올바른 지식이나 언론을 얘기합니다. 펜을 가지고 글을 써요, 기자가. 그러면 그게 칼, 무력이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올바른 지식이나 올바른 언론 보도가 잘못된 권력이나 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펜이라는 거는 글을 쓰는 지식이나 언론을 상징하고 칼은 무력이나 힘을 뜻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게 대유법이다. 부분으로 전체. 아니면 니네 이런 거 있다요? 너네 흔히 선생님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편 잡는, 들어봤어요 혹시? 교편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교편이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들고 다니는 이거 있죠. 이거 막대기 같은 거. 매. 요새야 그 매를 잘 안 때리니까 매 그게 교편 잡는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 됐을 때 교편 왜냐하면 선생님의 상징이죠. 약간 선생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옛날에 이거 이렇게 딱 막대기 들고 회초리 들고 그래서 교편을 잡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진 여러 특징 중에 한 가지로 교편을 잡는다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 간호사 보고 백의 천사. 너네 간호사가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무슨 옷 입었는지 알죠? 흰색. 거의 다 흰색 입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간호사 옷도 되게 다양하게 색깔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컬러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흰색, 아마 내 생각에 그 흰색이 눈의 피로를 좀 덜어주고 뭐지? 그 혈액 같은 거나 오염물질을 잘 본다 그래서 아마 흰색을, 그래서 옛날에는 간호사에 상징하면 흰 옷, 그리고 여기 머리에다, 요새는 그 캡 안 쓰죠, 간호사. 옛날에 이렇게 꼭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거 썼거든요, 캡.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 보고 백의의 천사다. 흰 옷을 입은 천사. 물론 그것도 되겠지. 은유도 되는데, 은유법도 되는데, 간호사 하면 흰 옷을 떠올린다는 거는 대유법이에요. 이해 가세요? 부분으로 전체를. 네. 자, 그 다음에 풍유는 뭐냐면, 거기 첫째 줄, 다른 사물에 은근히 빗대어와 속뜻을 짐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줄거 둘째 줄에 속담이나 격언. 속담. 얘들아, 너네 의외로 속담을 모르더라. 속담. 자, 속담이 뭘까요? 쓰세요. 자, 속담하면은 뭐냐면요. 좀 오래전부터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오래된 조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좋아.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써온 좀, 근데 뭐냐면 그냥 그게 아니라 지혜와 교훈 같은 걸 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쓰는 말이 아니라, 거기 뭐가 나왔어요? 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겠어요, 이 속담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좋은 말을 해야 나도 아니면 너네 이런 속담도 들어봤죠?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담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니네 그 속담은 꼭 우리말하면 영어도 있어요. 영어 속담 같은 것도 있고 나라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건 이겁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지혜와 교훈이 담긴 말들. 그래서 속담이 나오면 풍유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떠도는 얘기.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풍유법. 됐니? 자, 그러면 해보자. 자, 직유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은유는 A는 B. 두 개 똑같은 거. 의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자, 그리고 화류는 뭐라 그랬죠?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 다음에 대유는 부분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거. 풍유는 속담을 사용하는 거. 속담이나 격언.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 야, 내가 볼 때 여러분이 비유는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내가 느껴요. 내가 수업을 하면 느끼잖아. 수업하고 니네 복습 테스트 보는 걸로 보면 느끼는데 상징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선생님 엄마도 국어를 좋아하시고 글을 쓰는 걸 그래서 제가 아마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국어를 한 건데 엄마한테 그래서 이번에 물어봤다. 엄마 상징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엄마 상징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글쎄다 하면서 상징이 뭘까? 뭐 끌어오는 걸까?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좀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 해요. 쉽게 말해서 정말 쉽진 않아요. 오늘부로 정확히 알고 갑시다. 상징이 뭐라 그랬지? 민우야, 기억나? 상징 선생님이 했잖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직접 추상적인 연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부정한 연관으로 표현. 오,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뭐라고요? 자, 상징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얘가 원관념인 거고요. 얘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고, 얘가 보조관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평화 있지? 평화하면 우리가 딱 뭐를 떠올리냐면 비둘기다. 근데 평화 이런 거는 안 보여요. 평화, 우정, 사랑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요. 자, 근데 이제 비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흔히 추상이라는 단어 써. 추상적이다. 얘는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는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만지거나 볼 수가 있어. 이런 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예를 들어 한다. 그럴 때도 삶이란 누군가에게 연탄 한 장 되는 것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희생, 남을 위한 희생이나 사랑. 그거를, 근데 이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연탄이라고 나와요. 딱 연탄 한 장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를 들을 때 연탄이 우리가 불 뗄 때 쓰는 그 진짜 연탄이, 그 연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제일 어려워. 선생님 흥분하는 이유를 알겠죠? 니네가 알았으면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비유와 상징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그럼 비유, 상징이 둘 다 뭔가를 끌어왔다는 거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비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개가 원관념, 보조관념이 동시에 나와. 뭐 내 얼굴은 사과 같다. 동시에 나오는데 얘는 얘가 안 나와요. 알았죠? 얘는 안 나오고 얘만 나와. 보조관념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끄집어내야 돼. 그게 상징이에요. 니네 여기 교복에 교표나 배지 보면은 어느 학교인지 딱 알죠? 학교라고 안 써놔도 니네 그게 뭐야? 학교의 상징이에요, 바로. 그럼 배지 같은 게 딱 보면은 이해 가세요? 쟤 어느 학교다 딱 아는 이 교표 여기다 딱 다는 거. 상징이란 그런 겁니다. 딱 보면은 떠올릴 수 있는 거. 이해 가세요? 네. 자, 이렇게 내가 흥분하면서 좀 했고 뒤에 넘겨보시면 햇빛이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 자,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아씨처럼 나린다 보슬보슬 햇빛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햇님이 웃는다 나보고 웃는다. 그 다음에 옆에 가보세요. 하늘달이 놓였다. 옆에 있죠.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노래하자 즐겁게 동무들아 이리 오나 다같이 춤을 추자 햇님이 웃는다 즐거워 웃는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첫째 줄에 아씨처럼 동그라미 해봐. 뭐뭐처럼 이거 뭐겠어요? 직유. 그 다음에 네 줄 내려와서 네 번째 옥수수 때처럼 이거 뭐겠어요? 직유. 햇님이 웃는다 줄거봐. 햇님이 웃는다 뭐예요 이거?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의인법.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하늘달이 놓았다 무지개. 얘들아 하늘달이 동그라미 해봐. 하늘다리를 뭐라 그랬어? 무지개. 이거 두 개 똑같죠? 뭐예요? 은, 유. 그러면 이 시에 무려 직유, 은유, 의인 다 쓰였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보니까 햇님이 웃는다 반복되죠? 이렇게 막. 끝에 다로 끝나죠? 이런 거에서 뭐를 주겠어요? 운율. 그러니까 얘들아 시가 어렵지 않아. 또 이렇게 하면은 찾으면. 됐죠? 자, 이제 뒤에 넘겨보셔서 아씨처럼 나린다. 지금 130쪽에 표현하려는 게 햇비고 빗댄 게 아씨. 공통점. 수줍은 듯 잠시 나타났고 거기다 옆에다 쓰세요. 무슨 법? 직유법. 자, 그 다음에 맞아주자 다같이 옥수수 때처럼 크게 다짜 여짜 잘하게. 얘들아 표현하려는 게 아이들이고 빗댄 게 뭐예요? 옥수수 때. 옥수수 때. 자, 빗대어 표현하는 게 옥수수 때고. 왜 뭐 떨어졌어? 옥수수 때. 공통점 뭐예요? 옥수수 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떨 것 같아요? 쑥쑥 자란다.
뭐라고요? 쑥쑥 자란다. 다시 한번 빗대어 표현한 게 옥수수 떼고요. 아이들을 빗댄 게 공통점 뭐라고요? 쑥쑥 자라요. 다 쑥쑥 자란다. 썼어? 얘들아 빈칸 남겨두지 말고 교재 잘 채우랬자. 자, 그 다음에 뒤에 표현하려는 대상. 여기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자, 표현하려는 거 무지개죠. 자, 빗댄 거 하늘달이. 공통점 뭐겠어요? 연결해주죠. 연결. 무지개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하늘다리도 연결이 돼 있고.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댄 거 뭐 있었죠 아까? 햇님이 웃는다. 써봐. 햇님이 웃는다. 거기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 햇님이 웃는다. 의미 뭐예요? 햇살이 미소처럼 따스하다. 그쵸? 햇살이 미소처럼 따스하다. 햇살이 미소처럼 따스하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얘들아 보세요. 하늘의 무지개가 여러 색깔로 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늘달이 놓였다. 알롱달롱 무지개. 그 다음에 해가 밝게 떠 있다. 햇님이 웃는다. 즉 얘들아 있잖아. 이런 비유를 그럼 굳이 왜 쓸 것 같아요? 너네 생각에? 더 어떻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뭐라고요?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재밌게 느껴진다. 그쵸? 그냥 여러 색깔 떴다 이런 거보다는 무지개 다리 이러면은 좀 더 뭔가 생각하게 되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비유의 표현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면 되냐면 더 생생하게 해준다. 독자로 하여금 흥미와 재미를 준다.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생생하게 한다는 표현이 제일 좋습니다. 독자에게 생생함을 준다. 아니면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뭐라고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됐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33쪽에 이거 애들 아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자기 소개하는 글을 썼다고 볼 때 김용욱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낯을 좀 가리지만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으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거기 둘째 줄 줄거봐. 아이스크림 같은 성격. 아이스크림 같은 성격. 키가 큰 편이래. 그래서 거기 넷째 줄에 줄거봐. 나무처럼 큰 키. 그 다음에 두 줄 내려와서 거북이처럼 줄거봐. 지규가 많이 쓰였죠.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나무, 거북이. 그 다음에 거북이에서 한 줄 내려오면 저는 자석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은유. 나는 자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비유할 만한 거 하나 쑥스러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나요? 시간 잠시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뭐 좀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조금 급해요. 그래서 뭐 나는 번개 같다. 번개 같은 성격이다. 아니면 뭐 마차처럼 좀 돌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있을까 또? 나는 솜사탕처럼 부드럽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봐. 자기의 성격.